환율 1,500원 시대. 이 숫자는 우리 시장이 지금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 분석가의 아주 날카로운 리포트를 한번 같이 뜯어보면서 이 위기의 실체는 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생존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이 숫자가 보이시죠? 이건 그냥 단순한 원달러 환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는 이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탄 같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는 그냥 환율이 좀 올랐네 이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위기가 막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인 거죠.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복합위기, 영어로는 폴리크라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핵심 단어인데요. 이게 진짜 보통 경영대학원 케이스 스터디 같은 데서나 만약 이런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어떡할래? 하고 다루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이 복합 위기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심각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힘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외부에서 불어오는 아주 거센 바람, 외부 충격입니다. 첫 번째 원인,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란이랑 이스라엘 갈등이 점점 격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국제 유가가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배럴당 93.79달러까지 치솟아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도미노처럼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이러다 또 물가 엄청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확 살아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진 전 세계의 돈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 달러죠. 그리고 이 지독한 악순환의 마지막 그 종착역에 바로 우리 한국 시장이 있는 겁니다. 달러가 저렇게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을 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나기 전에 한국에서 돈 빼자 하는 셀코리아 현상이 나타날 위험이 커지는 거죠. 환율 1,500원은 바로 그 위험한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경계선인 셈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외부 충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는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그 한복판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술 쇼크였죠. 시장을 그야말로 공포에 떨게 만든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구글이 발표한 터보컨트라는 신기술, 저것 때문에 HBM 칩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순식간에 쫙 퍼지면서요, 우리나라 대표 기술주들이 그날 정말 폭락을 면치 못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와 경제학의 장기적인 논리가 아주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힙니다. 시장은 당장 효율이 좋아지면 HBM 덜 쓰겠네 하면서 주식을 막 내던졌지만요. 조금 더 큰 그림,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 장기적인 논리를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경제학 이론이 바로 제본스의 역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기술이 발전해서 자원 사용 효율이 막 좋아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자원을 아껴 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전체 사용량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연비가 엄청 좋은 차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이 운전을 덜 할까요? 아니죠. 기름값 부담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더 신나게 차를 몰고 다니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터보컨트가 AI 운영 비용을 낮춰주면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도 AI 해볼 만한데 하면서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결국 AI 시장 전체의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HBM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외부에서 태풍이 불어오고 내부에서는 기술 쇼크라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위기가 부딪히는 동안 우리 시장 안에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국내 투자자들이 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33조 원. 네, 33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쌓여있는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빚내서 투자한 돈의 총액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그리고 이 33조 원이라는 돈은요,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거대한 투매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는 땔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요, 코스피 지수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여겨지는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훅 꺼지잖아요. 그러면
담보가 부족하니 돈을 더 채워 넣거나 주식을 강제로 팔겠습니다 하는 반대매매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락을 더 큰 하락으로 이끄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죠. 자, 이제 폭풍의 정체는 명확해졌습니다. 외부 충격, 내부 기술 쇼크, 그리고 33조 원의 빚 폭탄까지.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는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한 애널리스트의 생존 항해술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되 절대로 섣부른 베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면의 표를 보시면 먼저 반도체, AI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터보컨트 이슈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려는 거죠. 다만 이미 비중이 너무 높다면 무리해서 더 담지는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나 PCB 같은 쪽은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히 나오는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반면에 에너지나 방산주는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된다면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단기적인 방패막이 정도로 활용하고 엔터나 플랫폼 쪽은 포스트 BTS 같은 불확실성이나 규제 리스크가 여전하니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박병창 이사가 정말 강력하게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불확실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가지고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이토록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은 잘 되겠지 하는 희망 회로를 돌릴 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전쟁만 끝나면 코스피 8천 가는 거 아냐? 이런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환율이 안정되는지,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는지 이런 명확한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현금이 왕이다. Cash is king. 이것이 이 애널리스트가 내린 최종 결론이자 지금 이 시기를 버텨낼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20% 이상은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이 짙은 안개가 걷힐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복합 위기의 시대에 현금이 왕이라는 전략은 과연 우리를 지켜줄 현명한 생존술일까요? 아니면 눈앞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아쉬운 선택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